아마 다들 한 번쯤 부자 되는 법 이런 거 검색해 보셨죠? 서점이나 유튜브만 봐도 자기만의 비법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는 전문가들이 정말 많잖아요. 근데 오늘 우리가 좀 들여다볼 이야기는요. 오히려 그렇게 공식을 쫓아다니는 게 부와 멀어지는 길일 수도 있다는 좀 색다른 관점이에요. 자,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? 자,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. 먼저 부자 되는 공식이라는 게 진짜 있긴 한 건지 한번 따져볼 거고요. 그 다음엔 돈의 진짜 의미가 뭔지 새롭게 정의해 볼 겁니다. 이어서 부의 흐름을 좌우한다는 자연의 법칙을 알아보고 그럼 우리는 진짜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법칙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부자 되는 공식입니다. 과연 부자가 되는 비밀, 치트키 같은 게 정말 세상에 존재할까요? 온라인을 보면 다들 자기만의 특별한 공식이 있다고들 하죠. 그러니까 정말 모두에게 통하는 그런 맞는 공식이라는 게 있을까요? 이 주식만 사면 돼. 여기에 투자하면 무조건 성공해. 이런 거요. 자,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. 그런 건 없다고요. 우리가 흔히 듣는 공식들은요, 사실 보편적인 자연의 법칙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냥 그걸로 성공한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논리, 경험담, 딱 그 정도라는 거죠. 그러니까 모두한테 맞는 만능 열쇠는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. 아니, 그럼 공식 같은 게 없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?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. 바로 돈 그 자체에 대한 우리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거죠. 돈과의 관계를 한번 새롭게 정의해 보자는 겁니다. 자,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정의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돈은 그냥 내 자산, 내 거 이게 아니고요. 사회의 에너지이자 국민들의 피와 땀이라는 겁니다. 와, 좀 다르죠? 그러니까 돈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쓰고 돌리는 거대한 에너지다. 이런 개념인 거예요. 이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부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. 돈이 많다는 건 그냥 나 이제 잘 산다 이게 아니고요.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회의 에너지를 잠시 맡게 되었다. 위임받았다. 이런 뜻이 되는 거죠. 당연히 그럼 뭐겠어요? 그만큼 더 큰 사회적 책임도 따라오는 거고요. 자, 그러면 이 사회의 에너지라는 건 도대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걸까요? 여기서 바로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등장합니다. 보이지 않는 힘인데 이 법칙이 돈의 모든 흐름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. 이 자연의 법칙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. 뭐냐면 내가 가진 그릇의 크기만큼만 돈을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사회에 기여하고 그 에너지를 올바르게 쓸 수 있는 내 역량을 말하는 거겠죠. 만약에 내 그릇은 요마다인데 욕심 때문에 이만큼의 돈을 쥐고 있잖아요? 그럼 자연이 이 불균형을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그 돈을 다시 뺏어간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요. 자연이 이 돈을 뺏어가는 방법이 정말 무섭습니다. 결코 곱게 가져가지 않아요. 갑자기 사기꾼이 짠고 나타나서 돈을 싹 가져가거나 아니면 나나 우리 가족이 크게 아파서 병원비로 돈을 다 써버리거나 결국에는 가진 모든 걸 잃게 되는 아주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진짜 충격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. 사기꾼을 미워하지 마라. 그 사람은 널 가르치러 온 거다. 아니, 내 돈 떼먹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니 정말 도발적이지 않나요?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사기나 질병 같은 이런 불행한 일들이 그냥 재수없어서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. 네가 가진 돈을 감당할 그릇이 안 돼. 이걸 알려주기 위한 자연의 신호, 아주 혹독한 가르침이라는 거죠.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저 사기꾼이 아니라 내 안에, 내 부족함에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와, 그럼 이 무서운 가르침을 피하고 진짜 제대로 부를 쌓으려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? 네 번째 주제, 바로 진정한 투자처가 어디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바로 여기 답이 있습니다. 보세요. 우리는 보통 돈을 벌면 어디에 투자하죠? 맞아요. 은행에 넣거나 주식, 부동산 같은 외부 자산에 투자하려고 하잖아요. 그런데 진정한 투자는요, 그 돈과 에너지를
내 자신을 갖추는 데 쓰는 거라고 말합니다. 투자의 방향을 바깥이 아니라 완전히 내 안으로 돌려야 한다는 거죠. 그러면 내 자신을 갖춘다는 게 뭘까요? 이게 그냥 돈 버는 기술 배우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. 사회에 내가 뭘 기여할 수 있을지 그걸 위한 지식과 기술을 갈고 닦고요. 또 내 인격이나 내면의 깊이 뭐 이런 질량을 키워서 궁극적으로는 이 사회가 저 사람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. 자,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. 이렇게 내 그릇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하잖아요.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돈을 막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. 오히려 반대가 됩니다. 내가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됐으니까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나 좋은 사람들이 그냥 자석처럼 자연스럽게 나한테 막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.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겁니다. 와,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르죠? 자, 이제 마지막으로요. 이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계속 돈만 쫓으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. 정말 중요하니까요. 핵심은 딱 이거예요. 내 그릇은 안 키우고 그냥 탐욕만으로 돈을 쫓아다니면 자연의 균형 원리에 따라서 그 돈 반드시 잃게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과정은 그냥 잃는 걸로 안 끝나요. 반드시 아픔이 따라온다고 하죠. 다시는 이런 실수 하지 마라 하고 몸에 새기는 아주 혹독한 수업인 셈입니다. 결국 돈만 쫓는다는 건요, 그 대가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. 단순히 돈을 잃는 게 아니에요.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 거고요. 건강을 잃거나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등 인생 전체가 고통의 굴레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. 이건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최종 결론 아주 명확합니다. 돈을 쫓지 마세요. 그 대신에 여러분 자신을 이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십시오. 그것이 바로 부에 이르는, 조금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유일한 길이라고 이 관점은 이야기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계신가요? 언젠가는 사라질지도 모르는 돈을 쫓고 있나요? 아니면 누가 뺏어갈 수 없는 영원히 남을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나요?